안녕하세요, 언어탐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새 운세를 보는 방법 중 토정비결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정비결이란 책을 기반으로 보는 운세로 저자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남학신을 신고 전국을 유랑하며 어디서든 밥을 해먹기 좋도록 머리에 솥을 쓰고 다녔다는 한 인물의 호를 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가졌던 자세와 철학이 책의 내용과 닮아 책의 저자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인 걸까요? 오늘은 흑정자라는 호를 가진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사회는 산업공상으로 철저하게 신분을 나누었고 농업을 중시하며 상업은 천시했습니다. 사실 한반도에는 호랑이와 표범이 많이 살았었는데 농사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성종 때는 조직적인 호랑이 사냥을 위해 호랑이를 잡기 위한 관직이 1만여 명이 넘을 정도로 조선은 농업에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국가의 경제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상업은 천시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1517년 충청남도 보령지역 사대부 명문가의 집안이었던 한산 이씨 집안에 태어난 자제가 가장 천하다고 여겨진 상인이나 천민들이 가득한 저잣거리에서 상업적 정보를 얻고 직접 장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토정 이지함입니다. 훗날 이지함의 행적을 모아 후학들이 남긴 책인 토정유고에 따르면 어떤 섬에 들어가서 박을 심고 이 박을 바가지로 만들어 팔아 곡식을 몇천 섬이나 벌었고 이렇게 벌었던 곡식들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흑정자를 의미하는 토정이라는 호도 현재 마포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흙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포는 여러 상품들을 배로 싣고 들어오는 나루터였는데 이곳에서 이지함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고 현재 마포구에 토정동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지함이 살았던 조선 중기에는 여러 사화가 일어나며 당쟁이 심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지함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친구와 장인어른도 이러한 당쟁에 휘말려 죽임을 당하자 충격을 받고 과거를 통해 벼슬을 얻는 것에 뜻을 접습니다. 그에게 벼슬이란 부당한 권력을 얻는 행위였습니다. 선조수정실록을 보면 이지함은 안명세의 처형을 보고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거짓 미치광이로 세상을 피하였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랑을 하며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고려왕조 때부터 강력한 가문들이 독점했던 토지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토지에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던 과전법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왕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적대가 전국에 퍼지기도 했는데 제일 유명한 자가 임꺽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지함은 제야에 있는 여러 지식인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조선 중기학자였던 화담 서경덕은 기존의 정통 성리학에서 벗어나서 여러 다른 학문들에도 관심을 가지는 개방적인 학파였습니다. 이러한 이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으며 개혁의 의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선조 6년이었던 1574년 그는 현실 정치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야에서 벼슬을 하지 않는 인재를 추천하여 등용하자는 선조의 뜻과 한화 5천원의 인물인 율곡 이이의 추천으로 이지함은 포천 현감의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던 포천의 백성들을 위해 왕에게 올렸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함을 느끼고 1년 만에 포천 현감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후 아산 현감으로도 부임되었는데 이곳에서는 거린들을 모아 숙식을 제공하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을 부여하며 가르치고 직접 거린들을 시장에 데리고 나가 장사를 가르치는 거린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임 3개월 만에 역질에 걸려 1578년 그의 나이 6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는 상소를 올릴 만큼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이 강했고 농사에만 의존하던 당시 조선사회에 상업을 활성시키자고 주장했으며 봉건적인 질서가 견고한 사회에서 최초의 근대적 재활기관인
거린청을 탄생시키는 등 솥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단순한 귀인이 아닌 혁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기존 역수를 보던 주역은 생년, 월, 일, 생시로 사주팔자로 괴를 만드는 반면 토정비결은 생년, 월, 일로 삼주육자로 괴를 만들어 운세를 점치기 때문에 주역보다 훨씬 단순한 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었고 대부분 내용이 희망과 위로의 목소리를 주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애민정신이 강했던 이지함의 삶의 태도와 닮아 토정비결이 이지함이 썼다는 근거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후학들이 이지함의 행적을 정리한 토정유거나 당시 풍속을 기록한 저서 등의 토정비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지함이 세상을 떠난 뒤 300년이 지난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토정비결이 널리 퍼진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빌려 쓴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실이 어떠하든 백성들을 생각하며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자 노력했던 그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